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9%에서 2.4%로 0.5%포인트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3일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연준이 고강도 처방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충당을 위해 10조 3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 재정 수지는 82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은 기존에 알려진 사스 중화항체 2개와 메르스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상승하다가 결국엔 급락 마감이 됐고요. 그 전일에는 미국장이 또 5%의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요즘에 종잡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장 초반에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FOMC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5%포인트 인하인데 0.25%도 아니고 0.5% 통 크게 인하를 했고요. 또 선제적으로 FOMC 이전에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기에 연준이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할까라는 지금 의문점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미국 급락에 따라서 야간 선물은 좀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괜찮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함께 지금 급등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참 종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기분 좋게 2%대의 급등을 보여주는데 미국 시장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디커플링이 이럴 땐 참 반가운데 자 그렇다면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오늘 반등의 이유는 무엇일지 하나하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50포인트도 단숨에 뚫고 올라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980포인트, 1970포인트까지도 붕괴가 됐던 시장인데 강하게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하루간의 흐름인데 보시면 계속해서 강세장이죠. 어제하고는 또 완전히 딴판인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2060포인트대까지 뚫고 올라가기도 했던 시장이고요. 다음 볼까요? 외국인이 삽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외국인이 2,098억 원. 강하게 오늘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데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 업종 위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가 함께 끌고 가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은 프로그램에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도 지금 오늘 펀드 환매 물량들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109억 원 정도 지금 매수 들어와 주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가죠. 3.61% 단숨에 57,400원, 57,5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83% 괜찮게 올라갑니다. 네이버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SDI, 삼성물산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건설주들 괜찮게 오늘 올라가 주고 있는 게 유가도 상승을 했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 우리 시장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건설주들 함께 올라가 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완성차, 현대차가 살짝 올라가 주네요. 그래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모비스 올라가고요. LG생활건강,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KB금융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통신주들 잘 달리고 있고 시크릿컬 업종들, 화학, 철강 업종들 모두 다 오늘 괜찮은 흐름들 함께 가져갑니다. 다음 볼까요? 코스닥도 상승폭 괜찮습니다. 640까지 현재 올라왔고요. 13포인트가 넘게 올라오는데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꾸준히 하는 그래프입니다. 장 초반에 좀 눈치 보기를 했던 건 아무래도 야간에 선물이 조금 밀리면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미국 시장 급락에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장세를 장 초반에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지션 잡고 지금 우상향 하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고요. 개인이 팝니다. 지금 기관은 소폭 사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도 외국인이 좀 샀는데 오늘도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이 1244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65,000원 향해 달려가고요. HLB가 유무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됐습니다. 유상증자도 있고요. 무상증자는 한 주당 0.1주를 배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상증자의 규모가 좀 있다 보니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요. 장중에 9만 원도 붕괴가 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에코프로, BM, 메디톡스, 원익 IPS 올라가는데 메디톡스가 무려 21% 급등입니다. 급락이 최근에 좀 나왔었죠. 검찰 수사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메디톡스가 급락을 했는데 대웅제약과의 지금 소송 관련해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메디톡스는 장중에 무려 21%가 지금 이 대형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소울브레인, 제넥신, 헬릭스미스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좀 조정이 나오죠. 아무래도 기습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깜짝 금리 인하 소식에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대부분 2% 넘게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NC소프트, 롯데케미칼, 진원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대상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2.93% 내렸습니다. 거래가 18만 2,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최저가 18만 2,000원입니다. 롯데케미칼 한마디로 설상가상입니다. 충남 대상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로 롯데그룹 제조업 기반의 핵심인 석유화학 사업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대산 화학단지 조성 이후 최대 규모의 사고로 3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일부 생산 라인이 셧다운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실적 부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여기에 이번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정상 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미국 관계사 이노비오의 코로나19 임상 소식에 진원생명과학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0%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가 5,7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진원생명과학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노비오는 진원생명과학의 2대 주주인 VGX 파마슈티컬즈의 모회사입니다. 이노비오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DNA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말까지 10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은 자회사가 임상용 DNA 백신을 생산해 이노비오에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일명 집콕주로 꼽히는 NC소프트가 강세인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가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71만 7천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실내 체류 시간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NC소프트는 리니지2M의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와 경쟁 강도 완화, 쉽게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3월에도 리니지2M의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됐어요. 오늘은 좀 현선물 시장에서 사주긴 하는데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매수한 종목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그래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왔던 어떤 가장 정점의 흐름들을 보였던 2월 20일 이후에 어떤 누적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개인들의 매수세죠. 이쪽이 시장에 좀 계속 유입됐던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좀 컸었고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거의 관망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또 하나 연기금이 주식을 왜 안 사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었죠. 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규조로 봤을 때 작년에 매수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초과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가적으로 국내물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연기금들이 가담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과거에 저희가 보통 속설이 개인이 매수가 많게 되면은 시장이 상승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격언이나 패턴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앞서 말씀드린 듯이 2월 20일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특이한 게 투자자 예탁금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8조 원대에서 33조 원대까지 3월 2일까지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빠르게 늘어나면서 예탁금이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 부동산이나 FTA 이런 어떤 자금이 부동자금에 대한 성격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가격 메리트를 느끼면서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신용거래 융자를 보게 되면 또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한때 10조 5천억까지도 나왔던 부분들이 살짝씩 줄기 시작하면서 어제자 기준으로 3월 3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폭 줄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조대 이하로 신용거래 융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예탁금이 보강되면서 신용거래가 살짝 줄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것처럼 어떤 시장에 대비해서 좀 소외된 종목 쪽으로 매수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들어온 개인들은 그래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살짝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장에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로 봐야 될 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죠. 이 부분은 무엇보다 지금 환율에 대한 변화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환율까지도 한때 1,200원대가 넘어서 1,220원 이런 부분까지 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주식을 살 전혀 동인이 되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위안화도 같이 약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이제 강세가 보이는 부분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또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들 쪽에서 지금 어제 나왔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깜짝 금리 인하죠. 상당 부분 달러를 약하게 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반전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던 여러 가지 변화가 글로벌 자금들이 달러와 약세가 두드러지게 이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신흥국 쪽에 대한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반전 신호로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선현물 모두 다 들어오면서 약간 반전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무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특히 원달러 추이의 흐름까지 같이 지켜보게 되면은 한 1,200원 선 이상으로는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이나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판단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기조처럼 1,175원대 중기 지지권이라고 하는 1,175원대 5원대가 이탈해서 워낙 강세가 뚜렷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시장의 수급이 바뀔 가능성들도 살짝 염두를 해보면서 변화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어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이죠. 이 부분은 지켜보시되 환율이 변한다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이 그러면 2월 20일 그때 이후부터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코스피의 순매수 상위권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약간 각계적인 그렇지 개별적인 종목들을 샀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칼이죠. 어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쪽의 종목이라든가 LG U+,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어떤 업종이나 섹터의 흐름보다는 종목에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쓰는 가운데 그래도 LG와 일진 머티리얼즈를 샀다는 얘기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이 우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주, 반도체주, 2차 전지주를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좀 더 뚜렷하다.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4종목을 샀는데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경기와 좀 덜 민감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카카오라든가 특히 여전히 플랫폼 관련된 확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일진 머터리얼즈, 테크윈 같은 정도는 그래도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돼서 좀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수합병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온라인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인수합병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업황이나 금융권의 환경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흐름들이죠. 그래서 업황 자체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약간 위축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M&A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쪽에서 어떤 주목해야 될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온라인 증권사가 온라인 증권업 중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죠. 이 회사가 채권 투자에 특화된 와스버 슈레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경쟁사로 꼽히는 TD 아메리트레이드를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인수권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업계 최초로 온라인 주식 거래 무료를 선언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은퇴자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특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영역을 넓혀가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구나라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잘하는 모건 스탠리죠. 3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도 오히려 온라인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4분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고객 계정은 생각보다 좀 적죠. 한 300만 개 정도 되는데 이트레이드가 520만 개, 계정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당연히 모건 스탠리가 많고요. 그래서 덩치가 커지면서 자산은 커지는데 오히려 모건 스탠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고객 수를 늘린다라는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온라인 증권사의 강점이 보여지는 그런 섹터를 계속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모건 스탠리 입장도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내에서도 어떤 금융권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도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증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데 벌써 계좌는 20만 개가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중심의 뚜렷한 변화가 나가고 있는 증권사들이나 금융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각계적인 흐름들을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에서도 M&A 또는 이런 어떤 온라인 쪽에 대한 영역의 변화가 계속 앞으로는 하반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업황에 대한 변화들도 계속 체크하고 눈여겨볼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권업계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FOMC에서 할 것으로 예측은 됐고, 뭐 지금 선물 쪽에서 보니까 0.5%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놀라운 건 0.5% 인하를 갑작스럽게 해버렸다는 거죠. 좀 빠르게 그 선제 대응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또 급락할 줄 알았는데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 시장이 초반에 좀 약간 따라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왔죠. 그래서 그 점도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 이유를요. 근데 사실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어제 고점에서 우리 시장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제 고점 대비로 따져보면 그렇게 지금 보면은 뭐 40포인트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니고 한 10몇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정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FRB 쪽에서 뭐 거의 예고를 하고 바로 시행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최근에 단기 유동성 시장에 참여를 했었던 그 방식하고 아주 유사하죠. 선제적이고 무제한의 개입을,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막 50bp씩 막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금리 완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모습하고 참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좀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 모습인데, 6월 FOMC 회의 목표 금리 확률을 뭐 CME 패드워치 툴에서 보니까 25bp 인하 확률이 52.4%로 높아졌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25bp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들이 줄어들면서 25bp가 좀 커진 것이고, 9월 달이나 12월의 목표 금리 확률 중에서 제로 금리가 될 확률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 기대 심리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절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뉴스에 뭐 좀 하락을 했지만 투자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렇게 기대 심리가 좀 완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조절되는 모습 속에서 다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채 랠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 전략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독일 국채 금리 수익률 한번 뽑아봤습니다. 변화가 좀 많이 커졌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그래프 보여드리는데, 푸른색의 선이 10년물 미국채 금리고요. 붉은색이 1년물 금리, 그리고 검은색 선이 한국의 10년물이고, 아래쪽에 노란색이 독일의 10년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8월의 전저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은 이 8월의 전저점보다 좀 높이 위치되어 있죠. 검은색 선이요.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은 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독일 자체는 이 금리 레벨이 틀려가지고 저렇게 아래쪽으로 따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8월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제일 좀 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의 저 푸른색 선하고 붉은색 선은 그 저점을 이탈하면서 휙 빠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렇게
수직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결국 가격은 급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타 국가보다 좀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저렇게 급락 속도를 본다면은 시장의 기대감을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런 모습이 보통 나타나려면 반대쪽에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좀 올라갈 것이나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25bp 인상 한 번 하면은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던 그런 측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반대 포지션으로 갈아타거나 손절하는 경우 그럴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 그렇게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모습을 저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를 넘어선 그런 모습은 채권 금리 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저금리 상태에서 투저금리 수준으로 진입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자산 시장, 특히 이제 채권 시장 급등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 쪽에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효과가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 결국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금리 인하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금리 인하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부의 효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모습이 또 나타났었다는 점. 이 점들을 좀 감안하면 금리 내려봐야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정책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선이 우리보다 최저가 낮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리기 전이니까. 이런 부분이 달러 약세로 갈 거고 외국인들이 이탈됐던 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갔는데 어때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머징, 특히 우리 시장 이쪽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다. 금리하고 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역시 우호적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봤듯이 미국 국채나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 금리보다 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 부각될 수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도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한국 쪽으로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외국인 매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반전은 단순히 원달러 하락을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월요일에는 20원이나 내려도 안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왜 10원밖에 안 내렸는데 왜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설명드렸었던 상대적인 강세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약세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렇게 되는데 24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12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 2.2% 정도 빠진 상태에서 원화는 2.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6% 정도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원화 강세보다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향후를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등했었던 1150에서 1190원 그 안으로 이제 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강세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수치상으로 오늘 외국인 달러 선물 매도가 좀 많죠. 오전에는 한 32,700계약 나왔는데 지금은 31,100계약 정도 실시간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수급도 이제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환율 쪽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쪽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르게 저희가 좀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코스피 바닥론이 사실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중국 8% 빠졌을 때도 그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계속 시장이 급락하다가 오늘 정도에서 지금 바닥론이 또 솔솔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막연히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 진입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수치상으로 따져가면서 좀 접근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율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수급의 본격적인 개선이 기대되려면 우리가 가시화된
어떤 시장 내부적인 모습을 주식시장 내부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극단적인 매도세를 보였었다라는 점, 그것이 반전이 되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됐었던 삼성전자 흐름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쪽을 제가 한번 오늘은 분석을 좀 다각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매도세가 상당했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공매도 추이 어제까지의 모습을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프를 보셨을 때 2월 4일에 177만 주가 나온 다음에 계속 공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맨 왼쪽에 가장 높은 막대기인데요. 그리고 표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막대기 나타나는 것이 2월 5일 수치군요. 2월 5일이 254만 주로 가장 높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막대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6일에 97만 주, 그 다음에 27일 이후에 100만 주대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이틀 같은 경우는 180만 주나 공매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00만 주대 공매도가 올해 들어서 이제 1월엔 없었는데 2월 들어서 처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작년을 한번 따져보니까 1년 내내 따져봐도 100만 주 이상 이렇게 나온 경우는 3일에 불과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2월의 매도가 지나치게 좀 강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냥 매도도 아니고 공매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봐도 공매도가 이제 흔히 좀 잘 나오고 주식 선물이 상장돼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여건이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임에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가장 많은 공매도가 25일에 기록했었던 33만 주인데, 작년에는 33만 주 이상 공매도가 나온 게 무려 1년 동안 50일이나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33만 주짜리 한 번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기적인 숏셀링 세력이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파생상품 포지션에서도 매도 클라이맥스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외국인 주식 선물 매도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표에서 붉은색 선이 주식 선물 추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면은 매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게 계약 수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외국인이 주식 선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삼성전자 미결제, 그러니까 주식 선물의 미결제 약정 수량이 증가되는 거하고 동반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월 7일 이후에 주식 선물 미결제가 최고치 늘어났을 경우가 며칠 전이었는데 120만 계약이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식 선물 순매도 수량이 그 기간 동안에 62만 주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주식 선물은 미결제가 10만 계약 자체도 안 되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량이 등장하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집중이 됐다,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반전 효과가 이제 과연 나타날까? 바닥을 다진다면 반전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결제도 한 10만 계약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식 선물 쪽으로요. 그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과 더불어서 주식 선물 쪽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은 주식 선물 쪽은 공매도하고 틀리게, 공매도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지만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선물 만기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하고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거래일수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주식 쪽에선 대차장구하고 공매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점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식 선물 쪽에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 주식 선물 매도가 좀 수량이 축소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 미결제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바닥이 굳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코스피의 바닥도 덩달아서 좀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반대의 경우 삼성전자 약세 보이고 주식 선물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선물 미결제도 늘어나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식선물 만기일에, 그러니까 주식선물 동시만기일에 극단적으로 좀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고 전체적인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의 경우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오늘 주식시장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장은 뭐 여러 가지 호재도 보이고요. 근데 사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나 뭐 지금 이탈리아나 이란 쪽도 그렇고 이게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볼까요? 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항상 시장에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국채 발행 일정, 미국 쪽이요.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심할 점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 발행 시기 때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모습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국채 발행하니까 달러 쪽이 당연히 뭐 글로벌 달러 그쪽으로 몰려갈 테니까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어 왔었다라는 점.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악재, 이번에도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2월 20일부터 27일 사이가 미국 국채 발행 시기였습니다. 그때 단기물, 중기물 각각 이제 발행이 됐는데 중기물만 따져봐도 560억 달러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총 발행 물량이 아니라 증가되는 물량이 560억 달러나 늘어나는 그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악재 발생이 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발행 물량이냐면 1분기 발행 물량의 20% 정도가 거래일수 3일에 몰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 위축되고 달러 강세 나타나고 이머징 마켓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구축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발행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풀리는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언제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날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2월 후반부 같은 그런 물량, 조금 더 증가하는 물량이 3월 10일부터 12일, 그 다음에 24일부터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이 진행되는 그 시기 때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달러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12일이죠.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0일, 이때는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4일, 26일 이 구간에서 유동성 위축 국면, 위축이 되는 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할 점들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오랜만에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좋아 보이시는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종목은 DRJ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병원과 의원,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너레이터는 현명한 이미지를 검출하기 위한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 130개가 넘어가는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터키, 튀니지 등에서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측면에서는 조금씩 더 개선될 가능성은 역시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실적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DRGM도 지난 9월부터 6개월 동안 보인 기간 조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2월 말부터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평균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아무래도 어떠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 11월 6일입니다. 기록한 9,18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만 한다면 해당 종목은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가격을 12,500원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큐브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IT와 바이오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선 핵심은 지금은 바이오예요. 전에 호재거리가 나왔는데 역시 이 호재거리 또한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점. 구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오늘 장 초반 소폭 밀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시장의 영향인지 또는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에 대한 영향인지 장중 7%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해당 종목 또한 기간 조정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 기록한 고가인 15,050원,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지켜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상황 유지만 된다면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눌림이 강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오늘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지금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22,000원 제시해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원입니다.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 여기서 자동차 공조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내부 탑승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또는 열시트 그리고 공기순환기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동사의 주된 거래처가 바로 한원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처는 크게 걱정 없고 앞으로 완성차 업체가 얼마만큼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지가 결국에는 세원의 실적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지역에 25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포드양 매출처 확대라고 하는 호재가 동사의 단기 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그래도 강한 지지선 2,750원을 소폭 상회하는 가격대에서의 지지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또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분명 견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에 세원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900원, 손절 가격은 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저희가 위닉스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자체가 적지 않게 밀렸는데
이유는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닉스도 밀렸다라는 거. 하지만 지난번 이야기해드렸던 22,000원 내외에서의 지지가 분명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위닉스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괜찮을까요? DRGM이라고 하는 기업을 예. 오늘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세가 2월 말부터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한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241선을 돌파를 하였고 오늘 캔들 자체가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 그 정도 수준만 아니라면 저는 DRGM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9,180원이라고 하는 전고점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착만 된다면 시세는 정말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DRGM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아까 목표 가격으로 12,500원에 제시해드렸는데 그건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셨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5에서 6%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절 가격은 7,000원 여주 그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RGM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 뭘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유 화학 섹터의 흐름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에.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이고, 제가 이제 이 업종, 이 섹터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 이제 외국인 모처럼 이제 매수 전환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상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역시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 전체 물량의 4분의 3 이상이 IT 섹터에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이제 장의 흐름에 따라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건설이나 화학이나 정유 섹터나, 석유화학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낙폭이 좀 과다하게 컸던 종목들에, 최근에 매수세나 개인들의 매수세나 문의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낙폭 과대해서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어느 섹터로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정유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어려웠고, 펀더멘탈이 흔들릴 만큼 주가 하락도 많이 겪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유가가 급락했고요. 수요가 이제 상당히 위축되면서 시장이 이제 침체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은 이 삼중고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수요 부진 상태에서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고 있는 가운데 가격적인 베네핏도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좀 겪는 형태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은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지 못할 만큼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접근하시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짚어보면 현재 1분기에 대비한 수요를 좀 예측해보면 역시 1분기도 전체적으로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140만 배럴, 석유화학업계는 역시 수요 감소가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 바닥론을 가지고 1분기에 적어도 중국 순절 이후에 상승을 좀 기대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재 1분기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수요가 오히려 감소되는
50%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증시가 반등을 주면서 유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50불대에서 40불대 내려앉으면 지금 정유업계의 일반적인 예상은 유가가 50불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50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재고 부담이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대규모 정유사의 재고 손실 발생이 1분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보면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역시 1분기에도 호재보다는 악재 쪽의 모멘텀이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역발상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정유업계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일부 이제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정제 마진 쪽에 많이 기대고 있는 뭐 SOL 같은 경우 실적이 어느 정도 정제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을 때 초반부에는 이제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가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폭이 줄면서 조금은 안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 득실을 따지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IT 섹터의 일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디스플레이 업종은 장기간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일정 부분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유업계도 이런 펀더멘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1분기에 원래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를 기대했던 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벗어나는 시점부터 수요 확대와 함께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가지는 시기를 1분기 이후로 좀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제와 관련된 섹터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떤 섹터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이 양축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섹터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정유업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이후까지는 조금 딜레이한 전략이 필요한데 일부 섹터들 같은 경우 특히 석유화학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1분기부터 조금 빠르게 실제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과의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업체들인데 그렇게 보신다면은 섹터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과 SKC 같은 종목들 위주로 석유화학 업체들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압축해서 보신다면은 1분기 후반부부터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신다면 정유업종은 좀 딜레이를 하고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축약해서 1분기에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대를 좀 모았던 석유화학 업체들, 나머지 업체들은 이번 시장에 밀리면서 또 큰 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1분기 동안은 지속될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접근은 한 번에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닥을 노리시는 분 같으면은 분할로 계속해서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 등에 접근을 좀 하신다면 아마도 2분기 이후에 바닥 이후에 2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석유화학 업체 내에서 대장주 쪽으로 좀 축약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